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미나예요. 네, 오늘은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혹시 머리가 길어져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까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별거 아니고 헤어피스예요. 머리 길이가 조금 어정쩡해져서 뭔가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헤어피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머리 기르는 동안에 다양한 스타일의 헤어피스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들 저번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마이크를 새로 하나 샀어요. 제가 계속 고급 팟캐스트 에피소드도 만들고 싶다고 말했었잖아요. 제 남편이랑 대화하는 걸 편하게 녹음해서 올리고 싶다고 했는데 마이크가 그러면 2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살짝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마이크 말고 아예 새 거 말고 중고로 사야겠다고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중고로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얼마 전에 중고로 싸게 올라왔길래 얼른 샀습니다. 그래서 고급 팟캐스트도 남편이랑 곧 녹음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급 팟캐스트도 올리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완전히 영어랑 일본어 수업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일본어랑 영어 수업을 정리하고 싶다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미뤘어요.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걸 차일피일 미룬다고 하거든요. 차일피일 계속 좀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업들을 줄이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한국어 학생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충분히 제 수업을 들으러 와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수업이 너무 적어져서 돈을 앞으로도 잘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뭔가를 시작하려면 하던 거를 잘 마무리도 지어야 되는 거니까 용기 있게 이번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너무 빨리 학생들이 들어오기를 막 바라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된 거 좀 해보고 싶었던 일들 해보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전부터 잠잘 때 들으면 좋은 그런 콘텐츠도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좀 날 때 이런 콘텐츠를 좀 녹음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도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못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시간을 내서 알아보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분이 그룹 수업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룹 수업도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룹 수업을 해본 적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잘 알아봐야겠어요. 잘 알아보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한번 그룹 수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조금 막막하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도 달아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룹 수업은 저도 더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저렴하게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랑 한국어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에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근황, 요즘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쌀이냐면요. 요즘 뉴스에서 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일본이 쌀이 많이 부족해져서 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를 몇 번 봤습니다. 이렇게 가격이나 무언가가 갑자기 크게 올라가는 걸 폭등한다 라고 하거든요. 요즘 일본이 쌀이 부족해지면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도 한국도 둘 다 쌀이 주식인데 이 쌀값이 폭등했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이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쌀값이 폭등했다면 한국의 쌀값도 폭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한국 사람들의 주식은 밥이죠. 네, 한국 사람들은 주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밥과 쌀은 정말로 중요해요. 인사를 할 때에도 잘 지냈어요? 이런 말보다 밥 잘 먹었어요? 이런 말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면 네, 밥 잘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때 꼭 쌀밥을 먹어야만 밥을 잘 먹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빵이나 면 같은 걸 먹었어도 밥 잘 먹었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밥이라는 게 꼭 쌀로 만든 그 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밥이라는 건 그냥 식사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었냐는 질문은 식사를 잘 했냐는 질문이에요. 식사를 잘 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식사를 하려면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식사를 하기 위해선 밥을 살 수 있어야 되니까 돈을 잘 벌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좀 힘들 때, 뭔가 잘못해서 죄책감이 들거나 아니면 슬픈 일이 있을 때 입맛이 뚝 떨어지지 않나요? 입맛이 정말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 하고 산다는 건 식사를 잘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마음 상태도 괜찮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고 식사를 잘 했냐고 묻는 것은 진짜로 식사를 잘 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식사를 편안하게 잘 하고 살 만큼 요즘 잘 편안하게 지내고 있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밥과 관련해서 한국어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꽤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 말은 처음에 사실 영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형사 캐릭터가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살인을 한 범죄자에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게 진짜로 밥을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범죄자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마음 편하게 밥을 먹고 잘 사냐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큰 실수를 하거나 죄책감이 들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밥이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뻔뻔하게 태연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 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게 진짜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밥이 편안하게 넘어갈 만큼 마음이 지금 편하냐고 물어보면서 눈치를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방금 영화에서는 밥은 먹고 다니니? 이 말이 굉장히 무섭게 쓰였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 그냥 일상에서는 이 말은 누군가를 걱정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 좀 힘들어 보일 때, 누군가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일 때 밥은 먹고 다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은 그 사람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보통 물어보는 말이에요. 밥 잘 먹었어요? 이 말과 밥은 먹고 다녀요? 이 말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은는이라는 조사를 쓸 때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에도 보면 은는을 조금 다르게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은는에 대해서 살짝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는이라는 건 이, 가랑 같은 자리에 쓰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가랑 은는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은는은 보통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사과랑 바나나를 우리가 샀다고 해봅시다. 같은 마트에서 샀어요. 근데 사과는 굉장히 달콤한데 바나나는 별로 안 달아요. 이렇게 사과랑 바나나를 비교할 때 사과가 달아. 그런데 바나나가 안 달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사과는 달아. 그런데 바나나는 안 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은는을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요. 동생은 키가 커. 그런데 나는 키가 안 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A는 뭐뭐 해. 그런데 B는 뭐뭐 해.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에는 저는 키가 작아요. 이렇게 앞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말 안 했어도 대부분의 사람과 나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저는 키가 좀 작아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저의 댓글에 많이 달리는 말인데 목소리는 예뻐요. 이런 말이 종종 달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는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만약 저에게 목소리는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예뻐요. 라는 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목소리는 예쁘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굴은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 목소리는 예뻐요. 이런 뜻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약간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예뻐요 라는 말이 댓글에 올라올 때 목소리 칭찬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하지만
약간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린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이때도 나만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서로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입니다.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서로 알고 싶어 하니까 제가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잘 먹고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밥 잘 먹고 다니냐는 뜻이 될 거고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물어본다면 요즘 다른 상황은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그와 비교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냐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사람 보고 밥은 잘 먹고 다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즘 상황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밥은 잘 먹고 다니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밥은 잘 먹고 다니냐는 말은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밥을 잘 먹고 다니냐는 질문은 누군가를 걱정해주는, 생각해주는 따뜻한 질문이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어로 사람들에게 밥 잘 먹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보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국에서 매일 먹는다는 밥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그 밥을 만들 수 있는 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쌀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디카 종과 자포니카 종이에요. 인디카 종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 먹는 쌀이에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도 이 인디카종 쌀을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디카종 쌀은 쌀알 하나하나가 길쭉하고 얇게 생겼어요. 그리고 찰기가 없어서 끈적끈적하지 않으니까 쌀알끼리 서로 들러붙지 않고 후두두둑 떨어지죠. 굉장히 담백하고 가벼워서 필라프나 볶음밥, 카레라이스 같은 좀 양념이 진한 음식들과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포니카종은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곳에서 기르고 먹는 쌀이에요. 이 쌀알이 동글동글하고 크기도 조금 더 작고 그리고 찰기가 있어서 끈적끈적합니다. 씹었을 때 쫄깃쫄깃하고 계속 씹다 보면 은은한 단맛이 나요. 그래서 김밥, 주먹밥, 비빔밥 같은 그런 한식에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스시나 덮밥 같은 일본 음식들과도 참 잘 어울리죠. 한국 쌀의 대부분이 이 자포니카 종입니다. 그리고 이 자포니카 종은 세계에서 한 15% 정도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요즘 쌀이 부족해졌을 때 다른 나라 쌀이 아니라 한국 쌀을 더 많이 사 먹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나라에선 인디카종 쌀을 먹으니까 자포니카종의 쌀을 먹는 한국의 쌀을 많이 사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포니카종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쌀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품, 제품 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이걸 품종이라고 부릅니다. 쌀에는 정말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뭐 몇십 개 정도가 아니라요. 몇백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 품종마다 맛과 식감이 다 달라서
취향에 맞춰서 품종을 골라서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제일 흔한 품종은 신동진이라는 품종과 삼광이라는 품종,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먼저 신동진의 쌀알은 다른 쌀알들보다도 1.3배 정도 살짝 크대요. 이렇게 쌀알의 크기가 살짝 크면요, 밥을 퍼서 먹었을 때 밥이 입안에 가득 차는 느낌이 들어서 더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동진 쌀은 고슬고슬하기 때문에 국물 요리나 볶음밥에 특히 잘 어울린대요. 고슬고슬하다는 말,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나요? 고슬고슬하다는 건 밥알이 하나하나 뭉그러지고 막 다른 밥들이랑 들러붙지 않고 나달이 하나하나 잘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나달이라는 건 밥알 낱개로 하나하나를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나달 하나하나가 잘 살아있으니까 이 밥을 넣고 씹었을 때 이 밥알이 톡톡 터지는 그 느낌이 입안에서 잘 느껴지는 거죠. 찌개 같은 국물 요리랑 같이 먹을 때에도 이 밥알이 퍼져버리지 않고 모양이 잘 유지되어 있으니까 씹는 맛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볶음밥을 만들 때에도 그 나달이 하나하나 살아있으니까 기름이나 양념 같은 것들이 잘 코팅이 돼요. 그래서 더 맛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김밥이나 스시를 만들 때에도 참 좋겠죠? 김밥이나 스시를 만들 때 밥이 너무 부드러우면 모양을 잡기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슬고슬한 쌀은 국물 요리나 볶음밥, 그리고 김밥, 스시 같은 걸 만들 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광이라는 쌀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또 다른 한국의 쌀 품종이죠. 이 삼광쌀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쌀알이 투명하고 맑아요. 그래서 씹었을 때 정말 부드러운 쌀이라고 합니다. 수분이 많으니까 쫀득쫀득하고 찰기도 더 많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삼광쌀은 국물에 말아 먹거나 볶음밥으로 만들지 말고 반찬이랑 따로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쌀이 더 맛있을 것 같나요? 사실 이건 취향 차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맛을 좋아해서 삼광쌀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쌀을 직접 사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제 남편의 할머니가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셔서 항상 쌀을 공짜로 무료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도 쌀이 선물로 들어올 때가 좀 많이 있어서 이 선물로 받은 쌀들을 보통 먹기 때문에 제가 품종을 골라서 쌀을 사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쌀의 품종들을 이번에 알아보니까 특별한 쌀 품종들은 사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누구를 초대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날이 생겼을 때, 그럴 때 한번 이런 좋은 품종의 쌀을 사서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품종을 골라서 쌀을 사본 적이 있나요? 한국에 와서 쌀을 사서 만들어서 먹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본 적 없지만 나중에 한국에 와서 살게 될 일이 있다면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쌀을 사면 좋을지 한번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쌀을 사려고 보면 쌀의 포장지에 쌀의 종류가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걸 잘 보고 사면 좋은 맛있는 쌀을 살 수가 있어요. 먼저 보면 품종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말했던 삼광이나 신동진 같은 그런 쌀의 품종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품종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품종들을 굳이 다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되겠죠? 이렇게 마트에 갔을 때 품종을 보고 이 품종은 어떤 품종이지? 검색을 해보시고 어울리는 음식들도 다 따로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어떤 품종이 좋을지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근데 품종이 워낙 다양하니까 검색해봐도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냥 품종을 너무 따지면서 사기보다는 혼합 품종이 아닌 것만 골라도 좋을 것 같아요. 혼합 품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혼합된 품종이에요. 한 가지의 품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나쁜 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혼합 품종이면 하나만의 품종의 그 맛과 향, 식감 같은 걸 충분히 즐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왕 살 거면 그냥 혼합 품종이 아닌 하나뿐인 품종이 들어간 단일 품종 같은 걸 사보는 게 더 좋은 식감,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혼합 품종이 아닌 것만 골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등급이라는 것도 써져 있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상처가 나지 않고 완전한 게 더 많을 때에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통보다는 상보다는 특상의 쌀이 더 좋겠죠? 그리고 도정연월일이라는 것도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정은 벼에 있는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에요. 벼에 있는 그 쌀 알들을 수확을 하면 그때 껍데기가 쌓여 있는 건 벼예요. 그 벼를 벗겨내면 그 안에 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요리하면 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겉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는 게 도정이니까 이렇게 도정이 나중에 됐을수록 더 신선해요. 껍데기를 벗겨버리면 이 안에 있는 쌀알이 공기를 만나잖아요. 그죠? 이거를 공기에 노출된다라고 하는데 공기를 쌀알이 만나면 공기에 노출이 되면 쌀에 있는 수분들이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냄새들, 안 좋은 냄새들일 수도 있겠죠. 창고의 냄새, 냉장고의 냄새 같은 것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쌀은 오래될수록 냄새도 안 좋아지고 수분이 빠지니까 좀 퍽퍽해져요. 촉촉하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정을 최대한 느끼한 쌀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슨 쌀을 먹든지 간에 한국에서는 하루에 그래도 한 끼 정도는 쌀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쌀이 중요하니까 정부에서도 쌀값이 너무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요. 쌀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쌀을 사기가 힘들어지고 반대로 너무 싸지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쌀을 먹는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뭔가를 쓰는 걸 소비한다 라고 하죠. 쌀의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빵이나 면 같은 다양한 음식들도 요즘 많이 먹고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챙긴다고 밥을 덜 먹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쌀을 덜 먹거나 아니면 거기에 잡곡을 많이 섞어서 먹거나 저처럼 이런 곤약쌀을 섞어서 먹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곤약쌀은 말이 곤약쌀이지 사실은 쌀이 아니에요. 곤약을 쌀 모양으로 만든 곤약입니다. 그러니까 쌀에 곤약을 더 추가해서 먹으면 쌀을 그만큼 덜 먹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쌀을 덜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쌀은 탄수화물이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면 아예 밥을 빼버리고 그냥 고기,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을 더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쌀의 소비를 늘리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주는 밥, 이걸 급식이라고 하죠. 이 급식에 쌀 메뉴를 많이 넣습니다. 쌀로 만든 면이나 빵 같은 거를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밥을 많이 먹여요. 이렇게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밥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커서도 밥을 많이 먹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리고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디저트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쌀가루로 케이크를 만드는 가게도 많이 있고요. 쌀쿠키도 많이 팔고 그리고 찹쌀로 만든 생크림 찹쌀떡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생크림 찹쌀떡은 그냥 밥이 아니라 디저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식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밀가루는 글루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쌀은 글루텐이 없으니까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리고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쌀로 만들면 좀 더 안심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미지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한국에는 쌀이 많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쌀을 만드는 것, 이걸 생산이라고 하죠. 쌀 생산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쌀 대신에 다른 것들을 기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본도 이렇게 하다가 쌀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과는 조금 다른 게 북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쌀을 많이 저장해놔요. 이걸 비축미라고 하는데 쌀을 많이 비축해놔서 비축미가 많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는 해도 충분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이랑 똑같이 쌀 생산을 나라에서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환경 오염도 많이 돼서 지구 온난화 같은 그런 문제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벼가 자라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흥미로웠나요? 저는 이번에 대본을 쓰면서 쌀의 품종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다음에 한번 다양한 쌀을 사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쌀이라는 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좀 무시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쌀을 잘 먹어보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에요.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계속 씹다 보면 은은한 단맛도 나고 그 특유의 향도 있어요. 그 고소한 그런 향 있잖아요. 고습고 포근한 그런 향. 그래서 쌀로 만든 디저트 같은 것들도 참 맛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2000쌀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쌀 아이스크림이라니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어서 무슨 바닐라 맛, 쿠키앤크림 맛, 그 무슨 맛보다 이 쌀맛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아침 햇살이라고 하는 쌀로 만든 음료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 특유의 쌀향이 은은하게 나서 정말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쌀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멤버십 가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커뮤니티도 열려 있어요. 여기에 제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에 대한 질문도 올릴 테니까 여기에 답변하면서 쓰기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제 한국어 수업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수업을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링크들은 아래에 설명란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즐거운 에피소드로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다음 주까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